안녕하십니까. 2학년 A반 임지입니다. 지금부터 통일지 10주차 9주차에 이어지는 오버den처의 고윤류법 중 두 번째인 바우테츠먼트에 대해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우테츠먼트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프라이머리 파트에서 코핀과 코핀을 막대로 연결시켜서 덴처 파트의 라이더라고 하는 피메일 파트의 라이더를 세컨 덴처 쪽에 위치시켜 완장의 결합 무지의 기력으로의 바우 라이더로 구성된 오버 덴처의 두 번째 분류법의 바우테츠먼트라고 합니다. 바우테츠먼트의 적응증을 살펴보시면 심하게 흡수된 묵지약 환자에 이용이 되고 파셜 덴처와 오버 덴처, 임플란트에 이용이 됩니다. 임플란트와 오버 덴처, 즉 스크류가 밑에 내식체와 결합되어 있는 프라이머리 파트의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바우테츠먼트 인상사진을 볼 수 있고 임플란트 어뷰트먼트 중간중간을 바로 연결시키고 바로 라이더로 연결하는 피메일 파트의 라이더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우테츠먼트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좋지 않은 경우에 이용이 되고 환자가 의치를 쉽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제작 시 안정감과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고 임플란트에 이용이 되고 측방압 감소 및 부하압을 반대측으로 분해시켜주고 부모흡과 및 안정감을 줍니다. 잔둔 자연치아의 수명을 연장해줄 수 있고 심하게 흡수된 부분 부착에 이용이 됩니다. 반대로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스터드 어태치먼트에 비해 치태 관리와 구강위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작 비용이 많이 들고 수지 약간 거리에 의해 선택에 의한 제약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작 과정이 부담이 됩니다. 바우테치먼트의 치료 전 막내 지대치 상태를 살펴보자면 2차 의식에 의한 치관부에 많은 손상이 되어 있고 메탈 클래스보다 접촉되어 있는 치아의 우증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치근부는 비교적 튼실하기 때문에 이때 치근부를 잘라내고 코핀과 코핀의 막대에 바로 연결시켜 상부 가철성의 라이더가 1차 바에 끼워지는 부모 효과 오치장의 안정성입니다. 측방압이 치관 성부에 위치되어 분리하다는 것은 3번에 클래스프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클래스프의 제일 레스트라고 하는 것은 성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외력이 성방으로 온다고 한다면 치근의 많은 측방압에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근을 잘라주어 치근 쪽으로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숲속의 작은 나무들은 생존에 문제가 없지만 굉장히 큰 나무들은 태풍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안부를 잘라낸 상태에서 그
근간 치료의 부스트로 코팅을 덮어준 다음에 막대에 바로 연결시켜준다면 시간 상부에 가해지는 측방압이 하단 부위에서 안정적으로 스프린트에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즉 치근의 수명이나 부채물의 안정성, 즉 분무의 효과로 교합압이 분산되어지는 이러한 수명의 연장까지가 바우태치먼트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우태치먼트의 적용점을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 파셀 근처에 이용될 수 있겠고 또는 이렇게 한 구역구역다가 조그맣게 연결될 수 있겠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치부에 연결될 수 있고 고치부의 연결부에서의 분모 효과로도 쓸 수 있는 어태치먼트의 적용증이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콤비네이션이랑 어태치먼트하고도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 운동 허용도에 따른 어태치먼트 분류는 교합압을 나누는데 교합력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치근이나 치조제 상황인데 치근이나 치조제 상황에 따라서 기능 운동을 선택으로 우리가 구분해줘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화편과 비완화편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치적인 기능 운동이 허용되어지는 것은 완합 운동이 허용되어지지 않는 것을 비완합이라고 하는데 바우태치먼트에서는 바조인트와 바유니트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어집니다. 즉 기능 운동이 허용되는 것을 완합형의 바조인트 타입이라고 하고 기능 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비완합형 바유니트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돌더바 어태치먼트와 라운드 바 위드 어태치먼트의 생김을 잘 살펴보시면 프라이머리 파트에 라이더가 있고 바 위에 라이더가 있는데 이 공간 스페이서가 보이는데 이게 바 조인트라고 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시 보면 라운드 바 위에 라이더 어태치먼트의 라운드 바 위에 라이더가 있는데 바와 라이더 사이에 뭔가 덮개가 덮여져 있습니다. 이게 기능 운동 시 허용을 해주는 덮개 스페이스 간격만큼 조인트 원합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 스페이서는 왁스 메모하고 난 다음 왁스 워시 후 레진 전입에 바에 라이더를 끼우기 전에 바에 스페이서를 끼우고 그 다음에 라이더를 끼우고 레진 패킹을 하면 레진을 전입하고 레진의 운송이 끝나면 바와 라이더 사이에 스페이서가 게재되어 있을 것인데 이 바를 요 스페이서를 빼내면 빼낸 공간만큼 구강 내 비기능 시에는 이만큼 떨어져 있다가 기능 시에는 이 공간만큼 바 조인트의 완합의 기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즉 의치상의 기능 운동이 허용되어지기 때문에 기능시 발생되는 교합압을 이 바와 라이더 사이에 이 공간의 완충만큼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치근이나 임플란트, 매식체 부분의 수명을 연장해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 조인트 타입입니다. 지금 이 모식도를 보시면 빨간색의 바와 위에 라이더가 보이는데 라이더 사이에 뭔가 하얀 재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가 레진 전입할 때 스페이서로 이 구멍을 채워줘서 레진 전입이 되어지고 완성된 다음에 스페이서 이 하얀색의 스페이서를 빼내면 이 기능 시에 이 공간만큼 떨어져 있고 기능 교합 시에 이 공간만큼 버티칼 또는 로테이션 무브먼트로 운동에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치근의 수명을 연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바조인트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바 유니트 타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더바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건데, 바와 라이더 사이는 어떠한 스페이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바 어태치먼트에서 레귤렉스 바 어태치먼트인데, 이러한 이 기능으로 사용되지 않는 바 어태치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치부 쪽에서의 가처성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구치부 쪽에서의 픽스드 쪽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 어태치먼트를 분리해보면 싱글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와 멀티플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슬리브를 바에 하나를 끼우냐 여러 개 끼우냐에 따라서 싱글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와 멀티플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로 두 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포스트의 코핑에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싱글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에 라이더가 하나 끼워지는 이 부분이 싱글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인데, 보다시피 현재 바가 되어 있고 라이더 사이에 공간이 배제되어 있는데, 레진 전이 과정에서의 완압 중도 스페이서를 표현해주는 공간이라고 설명을 아까 드렸고요. 그 다음 바에 끼워지는 이 라이더는 현재 바에 만나는 부분이 위치의 바 라이더의 위치의 기능 지점으로 되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라이더 소 날개라고 할 수 있다면 바깥에 구멍 뚫려있는 이 부분은 겉날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멍의 역할은 안에 손날개는 바 라이더가 만나는 위치 안정이라고 한다면, 바깥 날개는 레진이 전입되었을 때 레진 개념력을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유지구다라고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안정성은 훨씬 더 높으나 문제점은 수시로 측타 시 사해지는 여러 가지 운영동 치근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싱글 슬리브 바가 직선으로 위치되어진 경우에 한해서 사용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싱글 슬리브 바의 보러 사항에 대해 말해보자면, 직선으로 가운데를 나누어 본다고 한다면 3번인 경우 양측 구치를 찢어져 있는 한자는 있는 공간에 수직으로 바로 설치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싱글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는 이 바 라이더 슬리브 하나를 끼워서 위치 안정을 이뤄내는 것이 싱글 슬리브 바 어태치먼트입니다. 이제 두 번째 3번이 남아있는 경우 직선으로 위치될 수도 있고 고치셔도 직선으로 위치될 수도 있습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지대치의 위치는 관계가 없는데, 이는 전치부나 구치부가 직선으로 위치되어져 나니 위치 안정으로 연결되어지는 바 어태치먼트가 제한점입니다. 3번과 5번이 전전되어 있는 경우 최대한 직선으로 3번까지 연결시키고 밴딩을 해주면 전치 부위에서 밴딩을 해줘서 스워치 부위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4번과 4번 지대치나 5번과 5번 지대치가 연결될 때는 양치부에서 돌려서 발을 위치시키고 직선 부분에
점선 모듈에만 슬리브를 위치시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지그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을 경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직선 부분을 만들어 라이더와 결합을 시켜줍니다. 로테이션 부분에 전체 내부 속에 라이더가 있고 승낙에는 레진과 만나지 않아 전입할 때 속도를 많이 전입하면 이만큼의 공간이 생깁니다. 주력이 떨어지면 전입 부분을 사용하여 화살표 방향으로 휘어주면 무중력이 조절되어 줄 수 있습니다. 멀티플 슬리브 어태치먼트는 슬리브 2개 이상 띄워놓는 기다렸다. 이렇게 바가 붙이고 반대측에 붙이까지 연결되어 있을 때 사이사이 슬리브와 전체적으로 위치 안정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슬리브는 발 가장 낮은 부분에 위치시키는 것이 안정과 세컨드 위치시킬 때 좋습니다. 유지력을 조절할 때는 반드시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화살표 방향으로 휘어진다면 유지력을 조절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어태치먼트인데 지게치가 2개 이상일 때 치근의 경사보다 각각 틀릴 경우 커핀과 커핀을 바로 연결시킬 수 없어 커핀을 따로 만들고 커핀 위에 스프링을 탑을 납작으로 붙이고 반을 스프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겹쳐낼 수가 있습니다. 다 어태치먼트에 세미 프리시즌 어태치먼트와 프리시즌 어태치먼트 제작 과정에서 먼저 세미 프리시즌 어태치먼트인 헤이더가 어태치먼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는 초록색 라이더고 노란색 바가 플러스틱 바입니다. 먼저 중앙의 상태에 맞게 바를 전체적으로 깎아주고 주조를 연결시켰을 때 주조바가 됩니다. 세미 프리시즌은 주조로 만들어진 어태치먼트고 힌지 무브먼트가 허용되고 토너 스틱 밴드로 되어 있고 라이더로 되어 있는 라이더로 구성되어 있고 기계적인 유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에 끼워지는 라이더는 화이트, 옐로우, 레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컬러가 점점 진해질수록 바와 만나는 인사이드 공간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탈 라이더를 끼우고 쓰시면 더 좋습니다. 3번과 4번이 정진되어 있는 경우 시간으로 전통하지 않고 자연 시간에 코팅을 걷고 세라믹을 제작하는 것이 실치하에 두 개의 전치 치아의 부담력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치관을 잘라주고 교합압을 아래로 가해주는 것이 측방압이 덜 가해지도록 합니다. 아말감으로 치경으로 치유를 놓았고 라이더로 치유를 흡수되어 치유가 너무 녹지되어 있는 경우인데
시간도 듣고 막대 바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구멍을 따라 사용해주실 수 있는 페이더 바이트치먼트 페이더 바이 전 제작 과정을 보면 바이 맞은 기능을 하고 스페이스를 바르고 박스 코팅을 제작하는데 층층 부분은 너무 커팅을 시키지 않고 코팅의 높이는 높지 않도록 합니다. 식은 상태가 좋지 않고 공기가 작으면 코팅을 높이는 후 제작 시 문제가 발생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벌을 공차벌을 사용하여 치즈에 넣고 호테기를 도배하고 박스 코팅부터 스프링을 합니다. 주변을 중점을 냈습니다. 소화망을 제거하고 다이에 접착시켜주는 뒤 멤버 과정에서는 과학 스리가 만나는 부분이 절대로 과학 멤버라면 이 기력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멤버 완료 후 세컨 렌즈를 조작하고 가위에 오리지널 라이더를 끼우고 멜로우 그리고 운동용 복제 모형을 떼기예요. 노란색 라이더 끝부분을 릴리브 블로어라고 이용을 해줍니다. 인상을 뜨고 인상체 내면에 노란색을 제거하고 초록색 라이더를 띄우고 다시 속도를 뜨면 인공용 복제 모형을 만들어 스페이스에 초록색 라이더가 끼워져 있습니다. 나비치 제작 후 인공치즈에 메모리하고 박스 제거 레진 전용해서 디플레스팅하고 속도를 제거하면 초록색 라이더를 떼내고 그 자리에 노란색 라이더를 넣어주면 슬래핑하고 볼대적으로 끼워지게 됩니다. 그림에는 노란색의 라이더를 끼웠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사용한다는 부분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의 라이더를 끼우고 약간 레진과의 간격이 있어요. 페이더 바로 이용하여 제작된 완성된 옵션입니다. 멀티플 실리브 바이 플라스틱 복제 라이더 두 개를 끼운 헤더 어터치먼트입니다. 플라스틱 패턴이기 때문에 값이 저렴하여 많이 사용하지만 기능 과정에서 기능 부분 유지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 치수적인 문제에서 치근 치수이나 치질로 계속되고 구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빌더가 어터치먼트의 진행 과정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치료를 하고 가운데 구멍을 파내고 포스트링으로 건강치료한 구멍을 내고 이 기구를
공간을 이용하여 안에 나사 물결을 만들고 임상용 포스트를 꽂아놓고 인상 체득을 하면 인상체 인상용 포스트가 삐거되게 나오게 됩니다. 진로용에 숯골을 부어주면 인상용 포스트가 끼어진 진로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페이서를 바르고 픽업되어져 있는 붉은색의 포스트를 띄우고 왁스 코팅으로 스프레이를 하고 캐스팅을 얻어냅니다. 여기서 왁스 전체를 만들어냅니다. 코팅과 코팅 바를 어떤 높이에서 어떤 간격을 위치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한 최종 나비치를 미리 만들어 내부에 바가 위치된 공간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드가 없는 경우 바로 높이 설정에 이 어태치먼트를 제작할 경우 공간이 부족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나비치를 만들고 인덱스를 떠서 왁스를 하고 인덱스를 위치시키니까 시도제 설치 부분에 메탈 코팅과 인공체의 공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나비치를 제작해 줍니다. 다음 공구를 이용하여 좌우 교환 각도를 조절하고 패턴 레진으로 붙이고 주모 영상에 이대로 붙여 견디쳐 제작이 되어지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코팅에 반을 부어서 빼내고 숄더 블럭을 제작합니다. 숄더 블럭은 전용 매물재를 이용해 제작하고 가격적으로 구역을 적게 합니다. 그 이유는 묘를 닿을 때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서이고 숄더링 과정에서 블록이 묘를 뺏어가기 때문에 최소의 구역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화살표 부분은 구멍을 뚫어 공기가 잘 통해 금속이 잘 흘러나가도록 성공적인 나비치로 열려내게 합니다. 나비치는 과정에서 공기와의 접촉으로 인해 사망하기 생겼습니다. 숄더링 과정에서 제조회사가 제작한 프리시즌 볼드에 하이니스가 떨어져 있으므로 숄더 과정에서 작업 코스에서 15분간 열 처리하여 하이니스를 370도까지 올려 발 범위가 적게 일어나도록 합니다. 열 처리 후 파이버 그리스 픽이라는 펜슬을 긁어주면 선명하게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다음 나비체를 인덱스 직접 보니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여기에 나비치를 완성하고 치원 형성을 하여 1차 멤버를 왁스워시, 돌더가 어태치먼트인 경우 바 라이더 사이에 스페이스를 비우고 레진 전입을 합니다. 라이더 속날개는 바로 잡힌 후 겉날개는 레진을 붙이는 등 홍색의 스페이스가 결합된 상태에서 색깔과 유지력이 다시 떨어지는 끝부분을 막아준 상태에서 레진을 전입하게 되면 비어있는 공간에 레진이 들어가고 막아진 부분에 레진이 들어가지 못해 바가 들락날락거릴 때 묘 상태에서 스타일됩니다. 또한 묘지력이 떨어지면 액티베이션, 디액티베이션 해줄 수 있습니다. 블록아웃도 끝나고 제품 마스킹하면 메탈 코팅이 블록아웃의 경작고에 의해 대체되는 부착되어 있고
중복골을 다 제거하면 스포이스와 프라이어로 잡아놓으면 라이브 속에 위치한 스포이스가 빠져나와 공간만큼 기능시 봐주는 드라마의 기능으로 기능시 발생되는 그와 막을 치즈까지 전해줍니다. 여기까지 던더와 프리시즈먼트 찌개를 제작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어태치먼트는 치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치즈나 시간 치수 등으로 위생 관리를 깨끗이 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10주차 신치드와 바우터치 이번에 2차 분류법 두 번째인 바우터치먼트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영상 도중에 계속 기침하고 그랬는데 약을 먹었는데도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 다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교수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